여러분, 패트리스라는 와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패트리스 여기저기서 되게 비싸대, 되게 고급 와인이래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와인이 왜 지금 고급 와인인지, 어떻게 유명해지게 됐는지,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제가 이 오늘 컨텐츠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제 셀러를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난히도 이 패트리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실물부터 보고 가시죠. 예. 야, 이거 제 셀러에서 랩으로 감싸진 몇 안 되는 와인 중에 하나인데, 실물을 옆에다 두고 같이 보면서 이 패트리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패트리스는 프랑스에서도 강의 우측 뽀무롤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생산되는 와인인데, 이 와인은 15빈티지고요 알코올 도수가 14.5%고 포도 품종이 메를로 100%입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만약에 레이블에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패트리스라고 딱 적혀 있어요. 패트리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태리에서는 피에트로라고 불러요. 이 패트리스는 그리스어로 이렇게 부르는 건데, 원래는 예수의 12사도 중 한 명인 베드로를 패트리스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의 그리스 발음이 패트리스인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패트리스로 이름 지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패트리스 와이너리가 위치해 있는 곳의 언덕의 이름이 힐 오브 패트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원래 이 패트리스가 있던 이 포도밭 땅 주인의 이름이 패트리스였대요. 그래서 패트리스를 짓게 됐는데, 기왕이면 모르는 사람 말고 같은 동명이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니까 베드로로 하자라고 해서 여기에 베드로가 그려져 있어요. 베드로가 뭘 들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열쇠를 쥐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메고자 하면 하늘에서 메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열고자 하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에게 모든 권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열쇠를 주겠다, 그런 얘기죠. 실제로 바티칸에 가면 천국으로 가는 열쇠 구멍이 보입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멋있는 곳인데, 거기에 산피에트로 성당이 있죠. 그게 성베드로 성당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눈썰미 진짜 좋으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패트리스는 뭡니까? P-E-T-R-U-S죠. 근데 이게 U도 아닌 것이 V 같기도 하고 애매해요. 이게 쓰여진 이유가 있어요.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 불가리에 뭐라고 써있어요? 불가리. 분명히 U가 들어가는 자리에 불가리는 V가 들어가 있어요. 왜일까요? 같은 맥락이에요. 라틴어를 알파벳을 만들 때 U가 없었어요, U가. 그래서 옛날 로마 사람들은 U 대신 V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써있는 와인이 아마 한두 가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여기에 분명히 U가 들어가야 되는데 V가 써있어? 그러면 이런 이유에서인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패트리스가 보통 평균 빈티지별로 보면 적게는 500에서 비싸면 한 병에 1000만원까지 가요. 과연 왜 이렇게 비쌀까요? 적절한 비율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100에서 150만원 정도에 사서 먹을 수 있는 1등급 중에 1등급이라는 라피트 로칠드의 포도밭 규모가 67헥타르예요. 이 패트리스는 밭이 거의 11.4헥타르 정도. 엄청나게 적은 양이죠. 밭의 면적이 작기 때문에 비싼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나는 밭이 조그마니까 비싸게 팔 거야, 이건 아니에요. 그 밭의 위치가 엄청나게 좋아요. 패트리스의 밭은 이 정도고, 이 와인이 패트리스니까 10억 유로 정도의 가치가 하겠다, 이렇게 그냥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와이너리는 지구상에 단 2곳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패트리스가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고, 마지막 한 곳은 도멘드라 로마네 꽁띠 밖에 없다고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숫자로 뭔가를 얘를 딱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와인입니다. 보통은 생산량을 어떻게 잘 팔리면 늘리죠. 패트리스는 거꾸로예요. 70년대 이후부터는 오히려 생산량을 점점점 줄여나가면서 퀄리티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량은 연간 약 3만 병 정도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프랑스인에게 자존심 같은 엄청난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이 패트리스의 엄청난 사건이 2018년도에 발생하게 됐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자기네들에게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샤또가 외국인에게 팔려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겠죠. 근데 더군다나 패트리스면 더 예민하게 반응할 거예요. 근데 이게 18년도에 콜롬비아계 미국인 억만장자 재벌한테 팔려나가는데, 다 팔린 건 아니고 지분의
20%가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인들은 막,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 막 난리가 났었나 봐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프랑스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패트리스가 해명을 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얻기 위해서 지분을 매각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좀 더 앞으로 좋은 와인 만들기 위해서 더 자본을 끌어들여서 너희들에게 좀 더 질 좋은 와인을 제공할 거야.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히 나쁘게 보진 않는데 프랑스인들은 굉장히 큰 이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 500에서 1000만 원까지 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한가요? 당연한 거. 짝퉁. 짝퉁 와인이 진짜 많은 게 패트리스예요. 물론 1등급도 짝퉁이 있고 DRC도 짝퉁이 있어요. 근데 특히나 이 패트리스가 짝퉁이 진짜 많아요. 심지어는 굉장히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저도 실제로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이 안에 있는 국물도 그럴싸한 국물 넣는 게 아니야. 정말 말도 안 되는 국물 넣어놓고 겉모양만 번지르르 하고 이 안에 코르크를 진짜 싼 걸 껴요. 작정하고 짝퉁 맞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만 관심 있으면 이런 폰트도 좀 뭔가 좀 뭉개져 있고 깔끔하지가 않은데 이 패트리스의 진짜 레이블을 얼마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패트리스 라플로 드실 분들께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이것만 알면 짝퉁은 바로 가려낼 수 있어요. 1956년 빈티지, 그리고 1965년 빈티지, 그리고 1991년 빈티지. 만약에 이 세 개의 빈티지가 적혀있는 패트리스를 봤다? 100% 짝퉁. 왜? 패트리스는 그 세 가지 해에는 와인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것만 있냐? 한 가지 더 있어요. 밑에 보면 여기에 써 있습니다. SC D 샤또 패트리스 써 있어요. 근데 요 글자가 써 있는 건 2000년 이후부터예요. 내가 만약에 1999년 빈티지를 샀는데 이게 써 있어? 걔는 짝퉁. 그럼 뭐가 써 있어야 돼? 2000년 이전 빈티지에는 마담 LP 라코스테 로베라고 써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생산자. 생각보다 짝퉁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디테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거만 기억하셔도 한 반 이상은 걸러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뭐 요거는 약간 썰 같은,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건 아니지만 패트리스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11.1헥타르면 뭐 어떤 와이너리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규모일 수도 있겠지만 또 대형 와이너리에서 보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 더울 때는 헬리콥터를 딱 띄워가지고 그 포도밭 위에서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쫙 이렇게. 그럼 이제 공기가 막 뒤섞이면서 좀 선선해지겠죠. 그렇게 포도를 시원하게 해준다고 해요. 그럼 이제부터 패트리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패트리스 그러면 오 비싼 거 엄청 유명한 거 이렇게 짱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예전에도 그랬을까요? 예전에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어요. 이 패트리스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담 라코스테 있죠? 그분이 운영을 할 때는 좀 어려웠대요. 물론 뭐 1945년 빈티지의 패트리스가 프랑스 박람회에서 금메달을 받기도 했지만 그냥 금메달을 받은 것 뿐이고 지금처럼의 위상이 있진 않았어요. 우리 와인이 너무 좋은데 판매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내 와인을 더 잘 팔아줄 사람을 찾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장피에르 무엑스 집안과 이제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장피에르 무엑스 집안에서 이 좋은 와인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던 찰나에 런던의 시장이 보르도에 있는 이 패트리스가 위치한 뽀므롤에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알고 있던 장피에르 무엑스 집안이 이제 런던 시장한테 얘기한 거지. 야, 우리 와인 이렇게 좋아. 선물을 좀 줄게 하면서 38년 빈티지의 패트리스 매그넘을 2병을 선물하게 되면서 인연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1947년에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공주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게 딱 공식 와인으로 쓰이게 됩니다. 근데 영국의 공주의 결혼식이에요. 거기 누가 왔겠습니까? 그 동네 셀럽 인싸는 다 모였겠죠. 그런데 공식 와인으로 패트리스가 나왔어. 당연히 패트리스는 맛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입소문이 난 거야. 근데 버프를 한 번 더 줍니다. 그 엘리자베스 공주가 1952년도에 여왕이 돼요. 여왕이 되면 뭘 하게 돼요? 대관식. 대관식을 하게 되면 또 전 세계 인싸가 거기 다 모여. 근데 뭘 먹어? 또 패트리스를 먹었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포트에 빵 터지면서 스타덤에 빵 오르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그 2번 사건만으로 얘가 지금의 이 명성을 얻었냐? 그건 아니고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고 나서 미국의 굉장히 유명했던 대통령이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와인으로 이슈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존 F 케네디가 좋아하기도 했지만 제클린 케네디한테 청혼을 할 때 이 패트리스를
따라주면서 청혼을 했다고 해요.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나도 그랬으면 더 좋아했을까? 은원칙대라도. 하여튼 뭐 그래서 뭐 결혼이 성사가 됐다 뭐 이런 뭐 그냥 썰도 있는데, 그만큼 존 F 케네디가 사랑했던 와인 중에 하나인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 좋아하는 와인이래요, 개인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 정말 말도 안 되는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만 해도 엄청난 인싸의 와인이었어요. 근데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1982년의 패트리스입니다. 1982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여러분. 보르도의 핵 그레이트 빈티지. 이보다 더 좋은 빈티지 있을 수 없다 할 만큼 엄청나게 좋았던 빈티지가 1982년인데, 이때 보르도를 좌지우지 할 만큼 영향력을 끼치는 로버트 파커 옹이 패트리스 82년 빈티지에 100점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따상 쭉쭉 가는 거야. 이제부터 막을 수가 없어.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오르면서, 왜? 물량은 줄었지 따상 가지,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패트리스가 그래 뭐 여왕이 마셔주고 막 대통령이 마셔주고 막 로버트 파커가 100점 주고 막 이래서만 이 와인이 유명해졌냐? 그랬다면 금방 인기가 식었을 수도 있어요. 이 패트리스는 맛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와인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다. 때로와가 이 와인을 오롯이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그게 패트리스에도 100% 적용이 됩니다. 패트리스의 밭이 위치해 있는 곳은 포므롤에서도 가장 높은 40m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뭐 테라스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 테라스 내에서도 블루클레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때로와를 가진 딱 그 지역이 있어요. 근데 딱 그 지역에 이 패트리스의 밭이 위치해 있어요. 이 블루클레이 토양에서 재배된 포도로 와인을 만들게 되면 타르향이나 철분 느낌이나 트러플 같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복잡한 향이 자연적으로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한 지상으로부터 한 80cm 정도 밑에 위치해 있는데 그게 너무 단단해가지고 더 밑으로는 못 들어가고 옆으로 쫙 펼쳐가면서 영양분을 흡수한다고 해요. 그리고 얘가 비가 오면 비를 머금고 있다가 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가진 때루와 위에 딱 이 밭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이 포므롤이라는 마을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규모 그 마을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좋다고 하는 그 블루클레이 때루와가 전체 이 마을에 20헥타르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10만원 조금 넘게 주면 먹을 수 있는 포므롤 와인이 있어요. 샤또 가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레이블 막 화려한 거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포므롤인데 패트리스가 원래 시작은 7헥타르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4.45헥타르 정도를 매입을 한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걸 누구한테 사들여? 가쟁한테 사들인 겁니다. 그 대부분의 땅이 딱 그 블루클레이 위에 있었대. 근데 가쟁이 그걸 몰랐나 봐. 가쟁이 엄청 후회했대요, 땅 팔고. 근데 생각해봐. 그 땅에서 기존에 가쟁이 만들 땐 10만원짜리 와인인데 지금 이제 패트리스가 만들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패트리스는 단순히 그냥 이게 뭐 마케팅 셀럽에 의해서만 유명해진 게 아니라 이 와인에 그 영혼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때루와에서 나왔다. 그게 패트리스를 유명하게 해준 가장 큰 맛의 비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와인이 다 그래요. 트렌드라는 게 좀 존재하는데 패트리스도 예전에는 까베르네 프랑을 약간 섞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부터 완전 빼버리고 메를로 100%의 대명사가 됐죠. 그래서 뭐 패트리스를 오마주하는 와인들이 많아요. 그 와인들의 특징이 메를로 100%인 거예요. 또 예전에는 뉴오크 비율을 100%로 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뉴오크 비율을 50%로 줄일 정도로 조금 더 이 때루와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 멀리 우주에서 와인을 숙성시킨다.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우주를 가려면 우주선을 타야 되는데 그 돈이 얼마야? 그리고 와인을 태울 자리나 있을까? 엄청나게 많은 실험들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 패트리스가 우주를 갔다고 합니다. 2019년 11월에 2000년 빈티지 12병이 우주선을 타고 날아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14개월을 머무른 다음에 8병은 연구 목적으로 거기에다 더 두고 3병은 전문가들이 이제 테이스팅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우주에서 14개월이 숙성되고 내려온 그 패트리스 맛을 봤는데 다들 감탄했대요. 야, 우주에서 숙성되니까 이렇게 다르구나. 야, 이건 다른 느낌이야. 한 2, 3년 더 빠른 것 같아. 엄청나게 극찬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우리도 마셔볼 수 있어요. 어떻게? 딱 한 병! 8병 거기 남았다고 했죠? 3병 전문가들이 마셨다고 했죠? 근데 12병이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한 병이 남았겠죠. 이 한 병이 크리스티 경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2000년 빈티지 페트리스, 우주에 갔다 온, 거기에 전용 디캔터,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운석으로 만든 코르크 스크류가 패키지로 돼 있대요. 근데 이게 보통 크리스티 경매하면 이제 경매로 얼마 호가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독특하게도 가격을 정했다고 합니다. 약 11억. 이게 그냥 공공 빈티지 땅에 있는 거 사면 1000만 원이면 사. 10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네 이제. 그래, 1000만 원이면 사는데 이게 약간 운석으로 스크를 만들어서 그런가? 하여튼 11억에 나왔는데 뭐 팔렸다 하는 후문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페트리스를 마실 기회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때 이 와인이 이거 비싸니까 맛있겠지 요런 느낌보다는 페트리스가 이런 연유로 유명해졌대, 이런 땅에서 이렇게 키운 포도로 만들어서 이런 맛이 나는구나, 와인을 마신다라기보다는 문화와 역사를 마신다, 그런 느낌으로 마신다 그러면 이 와인을 마시는 가치가 좀 더 더해지지 않을까. 저도 언젠가는 가짜 페트리스 말고 진짜 페트리스를 먹는 날이 오면 오늘 영상에 들어간 내용들을 곱씹어 보면서 먹게 되면 훨씬 더 가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